자, 우리가 8월 13일 날 들여다봐야 될 종목 기준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은 종목군들을 좀 들여다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요 정도로. 그리고 오늘은 시가총액이 조금 글쎄요 1조 미만인 종목이 세 종목이 될 것 같긴 한데, 자, 인터파크까지의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인터파크의 기준 거래량 기준을 글쎄요 6천만 주 5천만 주만 돼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인터파크의 기준에 5천만 주. 오케이, 5천만 주로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서 인터파크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5천만 주 이렇게 기준을 잡고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종목 하나하나 재차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상상상 계속 눌러주세요. 상상상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 이제 교육 강좌 오픈하면은 기준 거래량까지는 오픈을 안 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래서 상상상 능동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교육관 오픈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야간 시간에 조금들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제 임직원방에 이 종목 올려드렸는데 상상상을 실질적으로 올리시는 방만 올려드리세요. 나머지 방은 안 올리셔도 돼요. 굳이 스팸이 되니까 상상상 출석 체크해 주신 방만 방금 올려드린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올려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추후에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유료방에 계신 분들께서 무료방은 좀 스팸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나와 계신 상태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이제 무료방에서 이모티콘이나 상상상 이런 거 야간 교육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유료방 기준은 뭐 다들 점잖으셔서 뭐 지금 우리 그런 얘기는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주무실까봐, 주무실 때 힘들어하실까봐. 자, 그래서 신풍제약의 기준은 이제 1,000만 주의 거래량, 이게 다 2천억을 기준을 잡는 건 아니에요. 전 거래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까지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고 내용 중에 교육 내용이 그다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내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꺼내놓고 그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매집 거래량의 기준 설정 범위 자료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부분에 이제 이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올려드린 내용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일부예요. 지금 보시면 목차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목차 중에 몇 개나 있어요. 몇 개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씩 다 배우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원래 9시간 강의였는데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이제 자료를 따로 좀 빼드린 기준이 되고, 추가적으로 또 이번에 교육할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는 대략 4시간 반 정도 기준을 잡아서 거래대금의 기준.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캔들 들으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캔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 대체 휴일 때 야간 교육 중에서 제가 몇 개 이렇게 끄집어내서 캔들 교육이라든가 또 시황,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잡아서 재차 재방송으로 올려드릴 건데, 캔들 기준이 가장 기초적이란 말이죠. 캔들, 또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 거래량을 보는 것보다는 거래 대금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캔들 기준에서도 원래 이제 한 10시간 이상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압축해서 완전 주린이들이 완전 정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4대 전환 캔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디서 편입하고 어디서 이제 그 차익 실현 손절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3선 전환도까지 이제 활용 범위를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무서울 게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4시간 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두 번째 기준이 이제 이동 평균선 플러스 그램빌의 매매 법칙 플러스 매직 시그널, 그래서 소너 모멘텀 차트에 대한 전략까지, 보조 지표까지 그렇게 해드리면은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초부터 실전까지 다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윤정두가 포장을 예를 들면 무슨 뭐 와우 가면 천파고 팝하고 천파고 팝하고 그거 솔직히 뭐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은 남이 만들어 준 거를 자기 거 그냥 뭐 쓰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천파고를 떠나서 하여간에 뭐 휘황찬란한 이름을 만들어서 붙여봐야, 예? 생각해 보세요. 새로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기본적으로 있던 거에 대한 응용인데, 그 응용에 대해서 검증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윤정두 자료 보면 어때요? 보통 윤정두 자료를 보시면은 10년 전, 1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정형화되어 있던 거를 계속 갈고 닦고 업데이트해서 계속 현식에 맞게 사용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거래 대금도 1,000억 원의 기준에서 3,000억으로, 그리고 3,000억에서 다시 뭐 44조까지 터졌던 거래 대금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000억으로 다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1년 6개월 만에 진행되는 이제 이 교육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번 기회에 수익도 내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시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 강의 부분 이제 간단한 것만 이제 설명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 평균선까지 해드린다 그랬고, 이제 거래 대금 기준, 잠시만요. 제가 다른 거 아니라고 이제 약간 집중을 못하고 이제 약간 횡설수설한 부분인데, 잠깐만요. 하나만 정리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교육 잠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먼저 안내를 해드리면,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금 11시 24분이라서 일단은 지금 69분인데 지금 방금 한 분 또 결제 들어오셔갖고 30분이고 예약 인원이 좀 몇 명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마감이 이제 임박됐다. 그리고 이제 17일 날 개장 전에 마지막 이제 장고하시다가 막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선착순 안에 또 못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문자 제공 부분에 어려움 겪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직원분들이 2분 오늘 계세요. 2분. 전화번호 3개는 노출돼 있는데 2분 오픈돼 있으시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마지막 이제 기준 잡으셔서, 뭐 간단합니다. 교육 18시간 진행을 하고요. 한 달 기준에. 그리고 17일 날 개강이니까 17일부터 카톡방 운영을 해서 한 달 기준 잡아서 거기서 예복습, 원래 거기서 이제 뭐 종목 추천 매수 매도 뭐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예복습인데 지금 이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 변동성 기준의 매매를 한번 들여다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또 잘 되면은 교육 비용 정도는 이제 뭐 교육 종목에서 이제 뽑아내시라고 10일부터 이제 미리 카톡방 오픈을 해드렸어요. 지금 카톡방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늘 장중에도 이제 몇몇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미리 이제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7일 개강 그 날짜 기준부터 해서 공식적인 이제 교육용 종목의 문자 서비스가 나가서 6개월, 17일부터 6개월 기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교육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교육은 없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뭐. 그리고 이제 화수목 8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화수목 8시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한 달 4주 과정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4주. 그리고 문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만약에 또 진행을 해도 그때는 이제 6개월은 절대 불가. 우리가 이제 직장인 문자반만 해도
가장 저렴하게 진행했을 때가 이제 한 달 기준으로 99만 원. 그 이제 이벤트에서 66까지는 할인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조차도 15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이제 이벤트는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6개월 재방송 보실 수 있고 교재 동영상은 VOD 교재하고 동영상 VOD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그 교재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건 그대로 또다시 쿠팡에서 198만 원에 판매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신청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온라인 송금 직접 하신 다음에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 주시고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전화를 받고 계시긴 한데 부재 중이거나 이제 통화가 안 될 때는 그냥 부재 중으로 냅두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하고 이제 홈페이지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방송을 조금 짧게 하려고는 하는데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되겠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을 하셔서 요 부분에 공식 홈페이지 기준이나 요 공식 홈페이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로 이렇게 눌러서 오시면은 홈페이지에 교육 VOD라고 왼쪽 화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까지는 오늘 내일 오전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지금 현재 VVIP 회원님들이나 이제 직장인 VIP 회원님들은 이걸 못 받으셨으면 다 말씀을 하세요. 이게 쿠팡 티몬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그 출석 체크도 할 겸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캔들 X파일 청기 누설 필살기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원래는 이제 1, 2강을 드렸었어요. 2시간 반짜리. 오늘도 방송에서 드린다고 했죠. 오케이, 오늘까지 드릴게요. 그럼 캔들 4대 천왕 이렇게 하셔서 이게 총 9시간짜리인데 교육 그 PPT 페이지도 한 500페이지가 됩니다. 그 500페이지 그 교재까지 해서 뭐 2개 강의니까 500페이지가 채 안 되더라도 요 1, 2강 드리고 그리고 교재까지 드릴 테니까 각 방에 캔들 만약에 이제 능동적이지 않고 신청 인원이 적다 그러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드려야죠. 뭐. 에이 뭐 누군가 캔들 하면 채팅방에 다 올려주겠지. 그러면 그냥 안 드리고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제 110만 원짜리 교육 강좌를 그냥 막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 어찌됐건 캔들 4대 천왕 교육의 힘 얼른 주세요 하시면은 1강 2강 110만 원을 판매되고 있는 지금 쿠팡에 가시면 저 판매되고 있어요. 그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정의원님들은 저 통으로 캔들 부분 저 통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휴라고 표현해야 돼요. 대체 휴일 때 추가적으로 저 기준을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잡아서 드려서 5개 강좌가 있잖아요. 저 5개 강좌를 아마 압축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5개 강좌를 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 휴일 때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좀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번에 교육하는 거는 이번에 교육하는 대로 VOD를 따로 작성을 해서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이 홈페이지 이렇게 오셔서 메인 화면에 이제 스페셜 교육하고 VVIP가 있어요. 지금 이제 VVIP는 이제 빼놓은 것 같은데, 일단 스페셜 교육을 들어오시면 직접 결제가 가능하세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직접 결제 부분 클릭을 하시면 요 홈페이지에서 100분까지 지금 이제 이것도 57명으로 아직 수정이 안 됐는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도 누르실 때 6개월로 해놓으셔야 돼. 3개월로 해놓으시면 기계이기 때문에 3개월로 등록되면 나중에 또 문자 안 나가면 또 번복하셔야 되니까 다시 막 전화하시고 고쳐주셔야 하셔야 되니까 처음에 6개월로 잘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주식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녹화방송에 윤정도 이제 선택하시면, 윤정도 대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교육게임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는 비법. 이것도 지금 얘기 안 했다고 11일 날짜부터 안 고쳐놨어요? 고쳐놔야 되겠죠? 특별교육 뭐 이렇게 해서 고쳐놔야 됩니다. 거기에 야간에 한 거는 지금 하나도 안 고쳐놨네. 아 진짜 피곤하네. 맨날 똑같은 얘기를. 업무 지시가 이렇게 안 되나? 파일명을 제가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8월 9일 것까지는 되고 10일부터는 왜 안 하는 건데? 뭐 고치는 사람이 휴가가 아니잖아. 휴가 아닌데? 이렇게 못 됐어요.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우리 직원분들 다 혼내줄 거야. 아니 이거를 대표가 파일명 다 지정해 주는데 그 다음날 출근해서 이거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드나? 직원이 누가 보면 한 명인 줄 알 거 아니야? 아이고 참나. 일로 오셔가지고 이거 보세요. 근데 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목은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은 거야. 그냥 확 그냥 이거 어떻게 혼내줄까 이거를. 그리고 그 저녁 7시 10분 거를 녹화를 하려면 일찍 잘 끊어놓든가. 하여간에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오케이. 내가 봤어. 임직원방에. 맨날 대답만 하지 마. 바로바로 올려놔요. 그거.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로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 보면 이 공식 유튜브에 오셔서 윤정도를 찾으시면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오셔서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300년의 숨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시고. 지금 저기 올려드려 캔들 이렇게 다 올리셨네. 그쵸? 유튜브와 캔들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캔들 이렇게 올리신 방은, 이거 없어서 못 올려드리나? 1강, 2강만 또 다 올려드리면 안 되고, 1강, 2강만.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기준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중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공지사항을 종목을 지정을 안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HM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일단은 SK 뭐 I 테크놀로지도 있고 이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이게 언제 거의 기준이죠? 언제 화질 제대로 못 자른 거 그거의 기준인가? 아닌데 이거는 저긴데.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만 장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설정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여다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27분 정도 이거를 이제 일부러 한 번 더 올린 게 아니고 직원분이 진짜 나 이거 자꾸 얘기하면 자꾸 우라통 생겨가지고 우라병 생겨서 이거 직원을 급여를 주고 직원을 쓰면서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하니까. 근데 이제 엊그저께 이걸 같이 보면서 좀 황당했었던 기준이 설정돼 있었던 거죠. 화면을 반이 아니라 이 끝에 왼쪽 분을 다 잘라버린 거야. 쥐가 놓고 하면서 쥐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자기가 하면서 자기 일인데 매직 계산기기 왼쪽이 한 3분의 1이 잘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되겠냐고. 그걸 며칠째 올리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잘못돼 있어서 이렇게 바꾼 건데 10시 5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26만 1,000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올린 날짜가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날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프로 의식이 없는 거지. 직업 의식이 없는 거지.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알바라고 생각을 했겠지. 예?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 기준에 상한가 들어간 날이에요. 상한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일찍 들여다보시게 된다면 라이브 방송에서는 사실상 맨 처음 시작된 가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라고 이제 들여다보시던 가격이 24만원대, 25만원대의 기준이 돼요. 24만원대, 25만원대. 그렇게 해서, 저 기준에서 이제 뭐 24만원, 5만원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가 이제 잡힐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기준을 설정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시면 잠시 망설이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6만 주니까 일단 외국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담 요인이 있는 거죠. 시가총액이 이 당시 기준에 20조였단 말이에요. 20조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예요. 7,500만 주, 7,600만 주짜리 뭐 이런 종목에서 주가가 이제 뭐 24만 원대, 25만 원대, 그리고 지금은 26만 원 공방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27만 원까지 이제 솟아 올라가고 난 다음에 흐름이 되는데, 이게 10시 5분 거 말고 9시 몇 분 게 있는데, 10시 5분 거는 그 전에 멀쩡하게 다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확인 안 하고 또 바꿔놓은 건가? 야, 진짜 뭘 하나 일을 시킬 수가 없네 이거 진짜.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데 이거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해? 10시 5분 거는 기존에 있던 링크가 정상적으로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그리고 9시 27분께 저긴데 우리 또 문나 선생님 릴렉스. 근데 어떻게 성격이 못된 걸 어떻게 해? 아니 제가 차분하게 뭐 유료 그 회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VIP 회원님들 아시겠지만은, 장중 내내 방송을 하다 보니 8시 반부터 막 열어놓고 장중 내내 16시까지 방송을 하다 보니 업무 지시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해놓으면 지금 야간 근무자가 이제 듣고 그나마도 뭐 전달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전달해주면 뭐하냐고 맨날. 그냥 진짜. 아니 맨날 월급날은 맨날 오는 것 같아. 맨날 월급날인 것 같고. 업무는 이따구로 돼 있고 이따구로. 근데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공지사항에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날짜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큐라클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해서 9시 45분 거를 수정을 해놓으라고 했던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고, 9시 45분께. 이걸 수정을 해놓더니 이거 수정 안 해놓은 거 아니야 지금. 잘렸잖아 왼쪽이. 수정한 링크가 있으면 새로 주든가,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수정한 링크를 한번 7시 방송에서 올려주셨으면은 공지사항 자체도 번거롭더라도 고쳐놔야 그게 본인들의 업무 아니야? 자른 사람이?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게 얼마인지 이게 뭔지를 누가 하셔 이거를. 그리고 올린 날짜가 10일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오늘 수정해봐야 12일 날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제 올려드려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당시 기준에 주가가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아까는 10시 5분 거고 10시 5분 거를 멀쩡하게 돼 있는 거를 왜 추가적으로 또 올리냐고 확인을 하고 넣어야지. 쓰레기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잖아. 그죠? 뭐 보려고 했더니 10일 날 올라와서 10일 건지 알고 보려고 했더니 10일 거고 말이야. 그럼 신뢰도 떨어져서 동영상 보겠어? 요거의 기준인데 왼쪽이 지금 잘린 거예요. 사실은 왼쪽이 좀 더 매직 계산기 부분이 다 잘려서 보일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시 놓고 보시는 부분은 이게 이제 24만 원대 25만 원대 그 기준에서부터 지금 몇 퍼센트 딱 보면 7%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자료예요 이게. 여러분 7% 기준에서부터 시초가가 3%인데 7%인 기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교육 잘 받으시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 거래량이 한번 봐보세요. 동시효과 거래량이 15만 주가 터졌습니다. 동시효과가. 동시효과가. 그렇게 해서 이제 5분 동안에 15만 주가. 그리고 여기가 10만 주라고 잡으면 10만 주 세 개면 얼마예요? 30만 주에 요거까지 하면 40만 주에 55만 주죠. 19시 반 정도까지 1분 봉이네. 죄송합니다. 5분 봉도 아니라 1분 봉이야. 그러니까 나 순간 계산하면서도 깜짝 놀란 거야. 5분 봉이면 저뿐이 안 터졌나 이렇게 순간. 근데 1분 봉의 기준에 1분 봉의 기준에 얼마예요? 50만 주에 1분 봉에 9시 10분까지 50만 주가 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500만 주 터지겠는데? 10분 만에 50만 주면은 뭐라 그랬어요? 10배 순. 10배 순.
그리고 우리 교육방에서 뭔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 항상 회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회사로 전화하시면 이제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500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 터진다? 그러면 일단은 1조 이상의 거래가 터진다. 이날 1,400만 주 터지면서 4조 터졌어요. 응? 4조 터졌다. 결론적으로 4조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인데 뭐 일단 여기서 4조는 아니겠죠. 우리 거래량이 지금 뭐 현재 얼마의 거래량이죠? 120만 주입니다. 시간은 지금 좀 시간이 잘 안 보이는데 몇 분이 됐을까요? 시간 나왔다. 9시 26분에 9시 26분 계속 봐보세요. 이제 9시 26분인데 거래량이 얼마? 120만 주. 9시 반까지는 전체 거래량의 20% 정도가 실린다고 했죠. 근데 고점을 넘기면서 계속 더 실린 거야. 그렇게 해서 9시 26분에 충분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생각할 시간을 그나마도 일부는 준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우리가 열때 뭐 교육 잘 해드렸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그 에코프로 HN이 시가총액이 6천억 수준뿐이 안 되니까 걔가 2, 3천억만 터져도 변동률이 막 너무 커져요. 그게 뭐 실질 매매가 원활치가 않아. 매수를 하려고 해도 위에 물량이었고 매도를 하려고 해도 밑에 물량이었고 내가 한 10억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주가 올리고 내가 던지면 내가 주가를 밀고 내려가고 얘는 한호가에 만주라고 치면 한호가에 만주 있으면 그 25억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 계속 끌어올리죠. 그렇게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6만 주에서 좀 줄긴 하지만 여전히 매도긴 해. 그러니까 윤정두가 결단을 내리죠. 자, 여러분 특이한 케이스로 설정을 잡습니다.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이럴 거 아니야. 응? 그죠? 결론적으로 다시금 여기서부터 볼까요? 막 빨리 움직이니까 이제 재미나시죠? 여기서 보시면 요거 링크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올려드리자. 이거 새롭게 링크 올린 게 있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일을 했으면 업무면 일을 완벽하게 해야지. 쓸데없는 거 이중으로 올려놓지를 않나. 쓸데없는 게 아니지만은 하여간에 9시 45분 기준에서의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었다. 24만원대 25만원 기준 거기에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가져갈 수 있었고 윤정두의 기준이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드려요? 요 라인에 거래량 부분 공격적이신 분들은 OMA 20MA OMA 20MA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쪽보다 조금 더 위쪽의 거래량 부분 요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 나올 때만 따라 붙는다의 기준. 근데 또 한 가지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1분봉이고 개장초인데 뭐 9시 뭐 지금 캔들이 한 20개 된다고 치면 한 9시 20분 기준에 적지는 않습니다. 한 7% 가까이 움직인 거예요. 7%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거래량이 1분만 더 실려주면 20분 만에 터진 거래량이 110만 주니까 이건 뭐 상당한 거거든요.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뭐 1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 1위란 말이에요. 1위. 그래서 저 기준에 이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이제 좀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매직 계산기 자르고 뭐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어떻게 돼요? 쭉쭉쭉 보시는 것처럼 1분 봉의 기준에 이러다 보니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일찍 대처가 되시는 거고 라이브 방송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조금 이따 보시게 되는 거고 벌써 VI 들어갔죠. 13%예요. 좀 전에 얼마 7%였는데 그나마도 여기서 윤정두가 결단을 좀 빠르게 잘 내려서 결단을 빠르게 잘 내려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문자가 제대로 나가게 된 거죠. 제대로 문자가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 편입의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24만원대 25만원 이렇게 들여다봤지만 설명하고 뭐 하는 사이에 9시 27분이 됐고 벌써 그 사이에 문자는 가격은 26만원까지. 그러니까 26만원에 5%. 그리고 명확히 알려드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3% 기준에 추가 5%.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29만원입니다. 손절 문자는 추후에 발송합니다. 왜? 추가 편입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34분 만에 자 26만 5,500원에 추가 5% 들어갑니다.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손절은 이제 25만원으로 확정을 지어드리죠. 왜? 10% 다 채웠으니까. 자,
10시 15분에 27만 1,000원을 고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되돌리는 과정에 거래가 실려요. 아직도 편입 못하셨으면 신규 편입자 10%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은 더 20%까지 확대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좀 멈췄죠. 그냥 10% 기준만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28만 5천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인데 이탈이 안 되고 30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중 유지하시고 목표 34만 원인데 삼성 임상 승인이 이제 났고 공시가 그리고 27만 원이 이제 만약에 이탈이 되면 그땐 차익 실현 기준을 잡으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 찍고 뭐 하는 과정 속인데 30만 1,000원 찍고 밀려 내려갔는데 차익 실현 못 하셨단 말이에요. 일부 분들이 물어보시기 시작해요. 28만 7천 원에도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재편입은 추후 설정해 드립니다 했는데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 뭐냐면 3분의 1 지점 27만 원의 기준. 근데 밀려 내려온 게 27만 1,500원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로 발송된 내용.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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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통. 차익 실현까지 깔끔하게. 그렇게 돼 있고 전략 부분을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직접 들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는 거고, 동영상 언제 봐? 문자 사인이 오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꺾여서 내려오다가, 꺾여서 내려오죠. 거래량은요, 계속 실려 있죠. 저 거래량이 계속 실릴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더 터지죠, 거래량이. 거래량이 더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본은 지금 10%잖아요. 25만 7천 원. 원본의 기준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게 다 안 잘리고 다 있지. 그래서 엊그저께 방송하면서 한번 굉장히 뭐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옮겨놓은 동영상이 없다? 링크가 없다? 야, 화끄장 막그냥 진짜. 응? 뭐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거 올려놓고. 아까 그래가지고 링크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링크 올려줬잖아.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더니 9시 47분께 아니라 똑같은 영상 이중으로 또 올려놨어. 10시 거를, 10시 5분 거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만 띵똥 소리 나면 실시간으로 좀 보시고 대처가 되시는 거죠. 만약에 이때 올려드리고 띵똥 소리 나서 움직임 가져가셨다면은 이날 뭐 상한가까지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서 유튜브 오시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실시간 따라하게 들어오셔서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일부터 구독 알람 신청되는 기준에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내시고. 자, 다시 교육으로 넘어옵니다. 교육으로 넘어오면은 이래 오늘은 진짜 짧게 끝낼게요. 몸도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자, 최근에 의미 있는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링크 없어? 없으면 얘기해. 내가 줄 테니까. 원본. 직원님. SK 바이오사이언스 10일 날 거 아침 9시 37분인가? 링크 원본 없어? 이때 얘기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링크 다 뿌려드리라고 개별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유튜브 링크까지 안 갖고 가시니까. 메인 화면에 9시께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0시께 들어가 있잖아요.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 2천억의 기준도 잡지만은요. 2천억의 기준만 가지고 조금 전에 신풍제약의 거래량을 설정한 게 아닙니다. 신풍제약의 오늘 거래대금이 1조 1천억이 넘겨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를 잡는데 오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터진 기준에서는 80%까지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0만 주, 1300만 주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이제 2조 원의 거래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규교육 이번에 오픈할 때 정규교육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간략한 자료가 아니라 완벽한 자료로 설정을 해서 교육을 해드리다 보니 과거 데이터를 다 보여드려요.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무방에서도 중간중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2020년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유가증권 시장이 1조
4조 6천억이에요. 전체 거래대금이 유가증권 시장에 2020년 1월 2일 왜 그날을 특정하냐면 마지막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마지막 5조 원 미만의 거래대금이에요. 그게 그 이후로 거래대금이 항상 5조를 넘겼고 올해 1월 11일에는 44조 4천억까지 터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의 거래대금이 4조 원일 때의 기준도 상당히 많은데 하루의 거래대금이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4조 원의 거래대금을 형성시켰던 마지막 날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020년 1월 2일이 되는 거고 코스닥 시장은 2020년 1월 2월에도 4조 원대 거래 대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월 14일 날 이게 어제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더라? 그걸 떠놓은 게 있던데 교육 자료 제가 한번 볼게요. 5월 14일 날 정확히 5월 14일 날 세상에나 내상에나 거래량 부분, 거래대금 부분, 그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잠시만요. 그게 있어. 5월 14일. 내가 분명히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어제는 어디서 봤더라. 그걸 잘 빼놓을 건데 그랬어요. 그죠? 거래량 부분에 넣었나? 거래량 부분에 넣었다. 역시 인정도 똑똑해. 요거 원고 잘 보관해 놓으세요. 나중에 한번 주세요. 자, 보시면은 이게 5월 14일이거든요.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냐면 시젠의 상한가 기준이죠. 대장주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시가총액이 큰 쪽이 가야 나머지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텍, 나머지 진단키트 종목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그 대장주가 아닌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웩도덕 현상의 기준이 되는 거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니까 수젠텍, 넵지노믹스, EDGC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도. 시젠 부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장의 역할이죠. 여기가 상한가가 가면서 이렇게 쫓아오는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이 더 큰 애들이 쫓아오는 게 아니고. 어찌됐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조 3천억이 터집니다. 삼성전자보다 많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넵지노믹스, 수젠텍, 그리고 EDGC를 합치면 이게 4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이 4조 6천억이 마지막으로 5조 미만의 거래되고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는 올해 1월 11일 같은 경우는 44조 4천억이 터졌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2월 달에 5조 미만인 날들이 1월 2월에 많았다. 그런데 5월 14일 날 이 네 종목이 4조를 터뜨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시즌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또다시 2조 3천억의 80% 기준을 잡아서 2조가 터져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과한 기준이죠. 좀 과한 해석의 기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 기준점을 좀 달리 잡아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가 한동안 계속해서 이제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종목에서 이제 종목을 찾아냈는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시장의 거래대금 증가해서. 그래서 3,000억으로 해놨더니 이제 거래대금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둔화되면서 종목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2,000억으로 지금 해드린 건데 2,000억 원의 기준 거래량, 기준 거래대금만 가지고는 이제는 시젠의 거래대금은 무의미하죠. 이날 상한가고 그 다음날 2,000억만 터지면 변동이 나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2조 3천억이 나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도 이제 요 정도 수준도 있으니까 5천억 전후면은
5위 전후에 놓여져요. 순위가. 관심도 최상의 종목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5천억이 넘으면. 그리고 1조 정도 수준이 되면은 뭐 1, 2, 3위 안에 보통 들어가요. 1조를 형성을 해도. 그러면 이제 오늘 기준에 신풍제약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서도 신풍제약이다. 그러면 오늘 거래대금이 1조를 넘겼거든요. 그럼 또다시 1조를 넘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다시. 오늘 거래대금 잠깐 볼까요, 그러면? 오늘 거래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 나오나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위치에 나올는지. 거래대금 상위. 요건가? 거래대금 상위 있죠. 오늘 기준에서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5천억 정도면은 이제 5위 전후에 놓입니다. 그죠? 4,700억, 7천억. 급격하게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신풍제약이 1조 2천억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거래대금의 80%, 거래량의 80%, 그럼 8일은 8, 68에 48, 그렇게 해서 대략 1,3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그럼 1,300만 주가 터지면 내일도 1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1조가 형성되면은 신풍제약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어찌됐건 20%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 20%대까지의 변동성을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무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요. 결론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내일의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명목 거래량 1,000만 주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7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충분히 됩니다. 1,000만 주 이상이라고 하면. 1,000만 주 이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의 7천억, 8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면 전체 시장에서 5위 전후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 부분은 당연히 이제 윗방향일 가능성이 높고 또 꼬리가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시초가 대비 강세를 떴을 때 거기에서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하고 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우면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HTS 왔다 갔다 하지 옛날 자료 꺼내서 보여주지 여기서 이거 자료 보여주지 그런 이유는 이게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완전히 빵꾸나지 않은 전체의 기준을 보면서 차분하게 교육을 받겠죠. 직원분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깔끔하게 교육을 받겠죠.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2천억 기준을 잡는다.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를 잡는다. 단 여기다 이제 제가 수정을 해놓겠죠. 단 당일 거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이길의 거래대금을 설정할 때에는 80% 수준의 기준을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는데 단어를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봐서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2조 원 같은 경우에 이제 2조 원의 거래대금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뭐 5천억이라든가 또 7천억이라든가 혹은 1조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든가 혹은 극대형 주의 경우는 뭐 5에서 7%라든가 그런 기준점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범위가 시가총액 뭐 예를 들어서 1조 이상, 1조 이하 이런 기준들. 요게 이제 한 장 한 장 낱장 파일로 있습니다. 이게 한 장 한 장 낱장 파일. 한 장 한 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한 장 한 장 이 내용들을 아까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버거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출석 체크 가시죠. 뭐라고 할 거냐면은 거거 한번 갑시다. 거래대금 거거 그러면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하고 거래대금에 대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거거 얼른 나 물 좀 마시게. 거거 아, 좋아요. 역시 그 유료 회원님들이 더 능동적이세요. 보통 보면.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우리 교육방에 이제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60분 이상이신데 못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방금도 라이브 방송 유튜브 말고 홈페이지에서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보고 우리 직원분들 뭘 느껴야 돼요? 그 매뉴얼 만들어야 되겠죠. 내일 당장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하든 본인들이 만들어 주시든 혹은 텍스트 만들어서 물어보기 전에도 말씀하시기 전에도
응? 60분이 계시면 캐치스탁에 60분 접속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접속하십시오. 어차피 17일 날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려면 17일 날 교육을 받으시려면 교육 스페셜 교육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다 들어와 계셔야 돼요. 항상 보면은 당일 날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막 생겨 이제 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내일 기준에 장중에 스페셜 교육방 열어놓고 그리고 접속 다 한 번쯤 테스트 접속 해보시라고 말씀해드리고 저는 못하죠. 왜냐면 라이브 방송 VVIP 방송해야 되니까 그거 다 진행해야 된다라고 설정해놓고 실제 진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 방 안에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야간 방송에서는 이제 예전처럼 캐치스탁 우리 홈페이지 방송 참여 인원이 150명, 200명씩 채워져 있게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도 요즘에 잘 못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야간에 하는지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뭐 속상해서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직장인 VIP 방 같은 경우도 들어오실 수 있어야지. 또 오늘도 7시 10시 하면은 한 200분 정도 신규 최소 150명 200명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유튜브에 다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좀 인원이 적잖아. 100분 정도야. 그럼 어제 들어오신 분들은 볼 거예요. 얼마나 우리 직원분들이 새롭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 거거거거 올리는데 나는 거거거거 안 올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거거거거도 올려주시고 방송 참여하고 계신 거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 중이에요. 생방이에요. 접수됐으면 직원분들 임직원 방에 접수됐다고 알았다고 답변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요 이제 교육 내용 기준은 거거거거 올리신 방에 사실상 이거 제가 해드려도 되거든. 지금 제가 해드릴까요? 항상 이렇게 내가 있잖아 혼자서 뭐 11시에 퇴근하고 나면은 우리 직원분 퇴근하시면 내가 혼자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야근자 오늘은 이제 일단은 어찌됐건 두 분이 계시는데 내가 하면 되지. 이거 뭐 몇 분이나 걸려? 근데 인원을 급여를 주고 활용을 하니까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면 어쩔 수 없더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올려주고 링크까지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도 저거 있잖아요. 공지사항 카톡방의 공지사항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거래대금의 교육 동영상이 있어요. 그 링크를 제가 그냥 복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업무가 능숙해질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제가 교육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이쪽에 집중하니까. 15번째 방에서 활용하신 방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사실 교육받으러 와서 이런 것도 소형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공지사항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교육 내용 무지 많아요. 틈틈이 유튜브에서 음악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특별교육 이런 거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되지. 그죠? 자, 이거 뿌려드리고 접속은 지금 뭐 새로 오신 분은 접속을 안 하셨나? 그 접속하셔서 대답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임직원 방에 들어와 계시면 이것도 같이 올려드리고 아주 못됐죠. 무슨 뭐 못된 시어머니처럼 아주. 응?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중간중간에 종목들 설명드릴 때 잡아다가 저 화면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거래량 부분이 저렇게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교육 부분은 이제 오늘 시황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시황 부분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빠르게. 지금 뭐 미국의 나스닥 쪽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그 기준의 흐름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이 우리는 이제 선반영돼 있다고 치고 그쪽의 조정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서 금요일장에 심리적인 또 부담 요인까지 있을까봐 좀 불편한 부분은 사실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걸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25회차의
자료 그 부분도 보면서 이제 시황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이 이 0.38% 밀렸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엄청난 뭐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말에 좀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제대로 따져보고 이제 대처의 기준을 사실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오늘 기준에 0.38 시장이 빠졌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 1조 8천억을 매도해서 시장이 빠졌다. 당연한 얘기죠. 외국인 매도해서 뭐 빠졌다 될 수 있죠. 근데 1조 8천억이나 빠졌는데 개인들이 막 방어를 해서 방어가 돼서 주가 지수가 덜 빠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개인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방어했나 개인들이? 아니죠. 개인들이 1조 8천억 산 거는 어느 거예요?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매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얼마? 2조 1천억을 매도합니다. 이해되세요? 전체 시장에 1조 8천억을 팔았어.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2조 1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순매도 기준보다 더 파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기는 매도가 5조 4천억, 5조 5천억이고 매수가 3조 6천억이라는 얘기예요. 응? 이해되세요? 응. 이해되시죠? 매도가 5조 5천억 중에서 이 중에 2조 1천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매수가 3조 6천억이 들어온 거고 결론적으로 전체 기준에서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1조 9천억을 매도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한 거 빼고 나면은 오히려 매수가 잡힌다. 개인들이 사서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있다고 얘기하는 쪽도 분명히 있어요. 뭐 전혀 틀리진 않아요. 근데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럼 결국은 뭐 기간이 일부 샀다 할지라도 2조, 뭐 1조 9천억 산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 편입해서 하이닉스 편입해서 1조 8천억 편입했다고 쳐요? 개인들이 사서 뭐 그럴 수는 있어. 개인들이 사서 덜 빠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오늘 급락했잖아 둘 다. 가슴 아프게. 그럼 전체 시장은 실질적으로는 뭐 외국인이 1조 9천억 팔아서 뭐 약보합이고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의 한 명 한 명의 기준에 고스톱 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외국인들의 매도, 수많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의 매도가 좀 집중됐다. 특이한 케이스다. 하이닉스의 매도가 집중됐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물론 삼성전자의 외국계 매도 부분이 이제 오늘 약간 분산되고 물론 뭐 그렇다 해도 특정 창고의 매도가 집중돼 있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 모건 스탠리의 매도가 이미 그 전부터 포함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까지도 JP 모건 스탠리의 매도 물량이 최상위 합쳐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UBS 쪽의 매도가 좀 강했고 어제는 JP 모건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그리고 다이와 쪽 매도. 그렇게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면 시장은 지수의 흐름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수의 흐름은 왜?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을 빼고 나면은 그렇게 무너져 내린 쪽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료종민이나 이런 쪽은 0.3% 시가총액 비중.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1.49% 조정의 시장지수의 영향력은 0.5% 이상이 밀린 겁니다. 33% 비중 곱하기 1.49 곱하기 해봐요. 곱하기 한번 해보죠. 그래서 1.49 곱하기 33% 비중은 0.49, 0.5% 수준. 그럼 0.5% 수준이면은 오늘 이제 12포인트 밀렸는데 3,220포인트였거든요. 3,220포인트 곱하기 0.49%면은 얼마? 아이고 1.49가 됐다. 3,220포인트 곱하기 0.49%면 얼마요? 대략 15.77, 16포인트를 밀고 내려갔다. 16포인트를 밀고 내려갔는데 결론은 시장은 12포인트뿐이 안 밀렸다. 그럼 4포인트는 다른 쪽에서 들어올린 거다. 그래서 오늘 그 하락 종목, 상승 종목을 합산을 해보면 하락 종목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어제 기준처럼 563개 종목 이런 건 아니다. 그럼 어제는 패닉에 빠질 만하냐? 어제도 패닉에 빠질 만한 이유 하나도 없다. 왜? 어제 것도 볼까요? 어제 거에 몇 종목 내렸는지
그러니까 이틀 전 거, 이틀 전엔 600 종목 2배. 여기도 이제 뭐 2배 가까이 됩니다만 2배 가까이 되는 거하고 2배 넘는 거하고 또 틀리죠. 결론적으로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을 제외하고 나면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 지수 어디 있니? 잠시만요. 시장 지수. 막연하게 외국인이 팔아서 시장이 밀렸어요라든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말도 안 되게 647개 종목 빠졌죠. 3배수가 빠져요. 200개 종목 대비. 이날 같은 경우에 0.52% 하락에 0.52. 그리고 이날은요 0.6군데 하락 종목은 덜 빠져. 왜? 전기전자 업종만 빠진 거니까 2.33. 2.33 곱하기 33% 비중은 어떻게 돼요? 0.8%?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포인트 이상 시장 지수를 빼고 내려간 거죠. 오늘도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력이 빠졌기 때문에 버겁긴 하지만 시장을 왜곡해서 거짓말해서 해석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즉 시장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는 전기전자 업종,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조정이 나와서 빠져 있는 것이다.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이 깊어진다면, 여기서 더 두들겨 맞는다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 유가증권 시장도 조정폭 확대 부분을 우려해야만 된다. 반도체 못 가요. 걔네들 못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33%에 있는 비중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 그게 조정을 받으면 시장에 갈 수 있겠어요? 비중 33%,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조정이 만약에 심화되면, 그러니까 뭐 말 함부로 뭐 삼성전자 6만 원까지 올 거예요. 죽는 거야. 그럼 다 같이 죽자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빠지면 안 된다는 논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밀릴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지금 2016년 저점을 유가증권 시장이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깼단 말이에요. 한 번씩. 전체 업종이 다 이렇습니다. 유일하게 IT만 산업이 바뀌게 되면서의 흐름에서 서버발 디램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매번 말씀드리죠. PC발, PC에 들어가는 디램 가격의 강세가 아니라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니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PC를 또 얼마나 많이 쓰나 요즘 세상에. 뭐 물론 노트북으로 이제 개선되고 이제 뭐 그것도 PC라고 치면 PC라고 칠 텐데 어쨌든 뭐 얼마나 본체 PC를 누가 그렇게 많이 써요. 모바일 우리 애들도 중1 초등학교 6학년 이런데 PC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순 그냥 모바일로 하지. 근데 무슨 PC용 모바일의 가격이 현물 가격이 그것도 재고 자산이 좀 있어서 4분기에 피크 맞고 내릴 가능성이 있다. 고정거래처 가격의 얘기도 아니고 서버발 디램의 가격도 얘기도 아니고.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이 지수를 누가 견인했는지, 지금 시장의 지수를 누가 견인했으니까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상 최대치로. 2300에서 2600을 끌어당긴 것도 전기전자 업종이요. 마찬가지로 이 고점 라인을 뚫고 올려놓아준 부분의 지수도 이미 전기전자 업종 그 이전에 2020년 그리고 이 고점 앞에 고점 이 고점을 넘긴 거는 이때 이미 넘겨져 있었어요. 못 넘기고 있죠. 그거를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당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300 뭐 이런 데서 3300까지 1000포인트를 누가 얘가 80% 이상 올라오면서 얘는 40% 올라오면서 그리고 횡보 내지는 뭐 고점부터 조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시장은 여기서 요만큼 갔어요. 이 가는 동안에 움직였던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수익을 다 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둔화되게 움직이다가 그 못 올랐던 부분에 디커플링 이렇게 나오는 업종군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순환성 기준에서 조선도 좀 움직였었고 철강의 기준에서도 그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 사이까지. 근데 그들이 움직일 때는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 아주 월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캔들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고 또 실례로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지금 뭐 주가가 다시 밀렸어서 이제 PR에 대한 부담은 제한적이지만 뭐 물론 PBR이 이제 뭐 저평가 1배 미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틸리티 업종이잖아요. 이쪽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업종으로 보는 거지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굴뚝산업의 기준에서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논하지는 않죠. 지금 현재 PER이 6.27배고 0.64배예요. 근데 이거는 장이 횡보 내지는 하락일 때 내 자산이 훼손되지 않게끔 기업을 청산했을 때 돌려받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사실 뭐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자산 가치가 10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뭐 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 자산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의 기준이 될까요? 0.64배면은 6배 0.6 나누기 55 55만 원인데 3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가가 41만 원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PER이 10배가 됩니다. PER이 10배가 돼.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철강의 PER은 4배에서 6배. 호조세를 타면 6배에서 8배. 오버슈팅 나오면 10배 이상에서 움직임이 나오죠. 근데 4배에서 6배 기준이냐 그럼 6배에서 8배 기준이냐 지금 10배가 넘어야 되느냐 했을 때 철강은 조선, 자동차, 건설, IT까지 다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데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초기 단계, 쉽게 얘기해서 제로금리 단계에 단가를 쉽게 못 올립니다. 그 정부 쪽에서도 이제 같이 관여를 하죠. 여기서 확 지 맘대로 확 올리면 어떻게? 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안 팔고 말하고 야 확 올릴 거야. 그럼 어떻게? 조선주들 어떻게 할 거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비싸게 사온단 말이야. 그럼 성과가 높아지겠죠? 그럼 수출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까지도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 업종군들의 PER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는데 말 그대로 하이닉스의 PER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PER 기아, 현대차의 PER 7배 수준보다도 낮은 6배 혹은 5배 수준까지 밀려내려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시장을 누가 들어올렸고 지금도 진행형인가를 놓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거요, 옆집에서 그러는데 반도체 끝났대요. 지가 분석해 봤대? 그러니까 옆집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센터장급에서 삼성전자 분석을 했는데 자,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는데 나머지 증권사의 의견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저 기준이 아닐까요? 혹시 그것에 대한 주가가 시장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이런 거를 듣고 싶어서 같이 가시는 거죠. 제가 편안하게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가에 반영이 되고도 넘친다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 PBR이 1.1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으니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다만 이제 업황이 둔화되어 있으니 목표 주가 설정 모양은 낮추겠다. 뭔 소리야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시장 분위기가 좋고 강세를 띄고 있었다면요. 지난주 화요일까지 급등했잖아요. 에? 그냥 11만 원대 초반에서 12만 원 초반 중반까지 올려서 한 10%를 한 3, 4거래일 만에 3거래일 만에 그럴 때 뭐라 그래? 핑크빛 전망. 그럼 가장 객관적인 걸 보시려면 여러 증권사의 보고서를 여러 가지로 보시고 윤정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박이 가능한 내용이 있느냐? 이쪽은 좋다고 하는 내용이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하이닉스의 뭐 D램 가격, 현물 가격, 그것도 PC발 현물 가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사양이 어느 조건인지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코멘트에 대해서 야 이거 뭐 정점입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과도하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PER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기준도 시각을 바꿔야 된다. 1,800억이나 매도했어요. 개인이 1조 8천억 매도했어요. 개인이 1조 8천억 사서 시장 방어했어요. 와.
삼성전자에만 2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만 2조를 넘게 팔았어요. 2조 천억. 왜곡된 현상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도하다. 시작은요, 멀쩡하고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다만 우리가 IT에서 힘드니까 자꾸 하늘이 잿빛으로 보이고 회색으로 보이는 거죠. 상장사 영업이익이 222조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0조, 61조. 컨센서스 하향된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봐봅시다. 뭐 어느 정도 하향이 됐는지.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료를 FN가이드가 증권사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증권사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데이터를 코스콤에서도 가져오고 뭐 실적 전망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사 기준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FN가이드에서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가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올 때 그럴 때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컨센서스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7월 말에 IR 그 시점 기준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나온 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가 지금 새롭게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지금 기준에 이제 63조를 예상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기준까지. 그러면은 원고 작성할 때 불과 며칠 전에 기준에 61조였어요. 컨센서스 삼성전자는 올라가 있어. 그럼 결국은 하이닉스의 급락에 연동됐다라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이닉스의 기준은 얼마? 하이닉스의 기준은 영업이익 1조 8천억에 14조 아니 18조 영업이익에 14조 순이익인데 요거 나중에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신 분들께는 말씀드리는데 요거 한번 좀 수정해 놓으라 하세요. 원고 작업하신 분이.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 순이익 수정된 게 사실 며칠 됐단 말이죠. 어제 오늘 수정된 게 아니야. 한참 됐어요, 사실은. 13조 3천억, 13조 1천억, 3천억. 예.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얼마요? 13조 3천억이야. 이게 매일매일 바뀌어요. FN가이드가 돈 받고 이거를 그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 이거 보시면은 8월 3일, 8월 11일 뭐 이렇게 계속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망치가. 그 나와 있는 전망치 평균이 한 13조 3천억이요. 13조 3천억 순이익이 13조 3천억에 PER 10배 수준이면은 133조가 돼야 되고요. 아니 PER이 7배 수준이 말이 돼? 7배 수준이어도 얼마? 그럼 90조가 넘어야 돼. 13조 3천억 곱하기 7배 수준 해볼까요? 자, 13조 3천억 곱하기 7배 얼마야? 93조여야 돼. 지금은요 73조 나누기 얼마요? 13조 3천억. PER이 5.5배라는 기술주 봐봤어요? PER이 5.5배에 하나 금융투자 쪽에서 부정적인 리포터를 쓰면서 나온 PBR이 세상에 1.1배, 그것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9,600원이 주당 순 자산 가치라는 거예요. 야, 참 9,600원 나누기 10만 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0.96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금. 아니다. 10만 500원 나누기 9만 6천 원. 자, 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1배도 안 나와. 1.1배도 안 나와. 그러면 저평가인 식으로 보고서를 써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주가가 그만큼 선반영돼 있고 과반영돼 있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다시 분명히 영업이익 그 기준이 17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17조 5천억인데 지금 그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이 얼마? 222조를 예상합니다. 17조 5천억이면요 8배? 8% 규모? 전체 시장 대비 8% 혹은 7%?
그러면 7%의 영업이익을 내는 쪽이라면은 전체 시가총액의 전체 시가총액에 잘 천천히 들으세요. 지금 영업이익의 7배, 8배를 해. 8배지 사실은. 8%, 8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8%. 영업이익의 8%를 SK 하이닉스가 하고 영업이익의 31% 수준, 30% 수준을 삼성전자가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전업종 등락률, 아이고 이게 안 나와버리네. 시가총액이 대략 2,200조 정도 해요. 2,200조 정도. 지금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게 안 나와버리네. 안타깝게. 2,200조 정도 하거든. 요걸 땡기면 됐다. 11일자. 그죠? 11일자로 땡기면, 역시 윤정도 머리 좋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2,300억이네. 2,300억 대비, 예? 지금 73조였죠? 73조 나누기 2,320억 해주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3%뿐이 안 돼요. 시장에서 영업이익은 7%, 8%를 담당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1조야. 그리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1조고 전체 시장은 얼마? 220조 정도 예상을 해요. 근데 이 중에 삼성전자가 61조를 한대. 그럼 61조 나누기 220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은 28% 반올림해서 28%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의 28%를 삼성전자 혼자 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7조 5천억에 대해서 220조 정도니까 나눠주면은 하이닉스가 전체 영업이익 220조 가운데서 17조 5천억 하는 것이 그게 8%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그럼 시가총액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할인을 해주더라도. 그러면은 시가총액이요, 잘 보세요. 2,300조, 2,323조잖아. 반올림해서. 거기에 8%, 양보해서 7%, 2,300조의 7%의 비중을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주가로 형성이 된다면 162조가 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 지금 주가에 더블이 돼 있어야 됩니다. 더블 이상. 영업이익은 시장의 7%를 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시장의 8%를 내.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얼마? 삼성전자 얼마에 지금 460조?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460조? 동네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냐고 이거를. 460조? 460조 나누기 2323이죠. 2323 19.8이야. 아이고. 28% 비중까지 형성돼 있던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19.80입니다.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 28%를 내 혼자. 전체 시장에. 좀 알아듣겠다 하시면 1111 한번 갑시다. 1111. 야, 나도 지금 약간 막 졸음이 와갖고 지금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그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1111. 1111. 출석 체크. 나 물 시원한 거 하나 갖고 올게요. 출석 체크 얼른 1111. 그러면 이제 내가 그뭐 채팅방 이런 거 안 해도 돼. 자, 물 가지고 왔어요. 물 가지고 왔습니다. 1111. 알아들으시죠? 그 정도 못 알아들으시면 윤정도가 나쁜 윤정도지. 못 알아듣게 설명드린 거니까. 아니 그잖아요. 뭐 규모의 면에서 뭐 60조를 매출을 내네. 그럼 영업이익을 내네.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60조의 영업이익을 낸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나서 60조의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 규모에서 몇 %입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었으면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몇 %입니다. 얘기를 하고 야 이거 너무 저평가입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그냥 반도체 저기 디램 가격, PC 가격,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 좋대요. 5% 내년에 저 4분기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그걸 방송이라고 앉아가지고 고귀하게 다리 꼬고 앉아서 지금 반도체가 심각한데 말입니다. 뭘 심각해? 확 그냥 막 그냥 응? 고정거래처 가격이 뭘 심각해? 아니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을 걱정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막말로. 윤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할지언정 일단 시장에서는 다 필요 없다 주가가 밀려. 응? 그죠? 윤정도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다 필요 없다 주가가 밀려요. 그럼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야? 좀 냉정해지자는 거죠. 이 기준에 떨어지는 칼날에서 그걸 뭐 덥석덥석 잡는 것도 불편하긴 하지만 여력이 된다면은 저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력을 떠나서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갖고 있는 물량 어떻게 해요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반발력을 이용해서라도 설정 범위를 가져가자. 지금 실시간으로 좀 죄송스럽지만은 실시간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또 7%의 폭락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 변동폭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변동성 자체가 이제 저점 대비 700%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하이닉스는 이제 300%뿐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중간에 2017-18년 이후에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월봉입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 715%이죠. 10일까지 기준에.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종가의 기준. 오늘분이 이제 반영되지 않은 거고 310일에서 이제 오늘분 반영시키면은 300%가 안 나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700%고. 막말로 오늘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막 10% 이상 깨지고 내려가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20%씩 깨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깨질 내용이냐는 거지. 과도해도 좀 많이 과도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뭐 예를 든다면 막연하게 줄 이렇게 거놓고 여기까지 밀려야 돼요. 왜? 기술적으로 그래. 아니 기술적인 근거가 뭐야? 이번에는 사실 서양식 패턴 분석을 진행을 안 해드려요. 그건 이제 USB 15시간짜리 그거 보시면 되는데 그 USB에 보시면은 서양식 패턴 분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죠. 모든 서양식 패턴의 근거는 모든 서양식 패턴의 기준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V자형 패턴, W자형 패턴, 헤드앤숄더 많이 얘기하는데 헤드앤숄더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난 못 봤어요. 넥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그림 대충 그려놓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놓고 꼬맹이들이 어린애들이 자 W자형 패턴입니다. 그럼 주린이는 이게 W자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그럴싸하잖아. 그럼 W자형 아닌가요? W자형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 근거 제시해 가면서. 근데 그거는 만들어지는 기준이라고 그랬죠. 주관적인 바탕에 설정 범위를 잡고 그리고 W자형이다. 모든 서양식 패턴 분석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W자형 패턴의 기준에서의 요즘엔 뭐 짝꿍냉이형 뭐 이렇게 쌍바닥형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또 해요. 그럼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갈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이런 기준을 잡습니다. 이 기준에 여기까지의 뭐 W자형 패턴의 고점을 뭐 요렇게 잡아놨다라고 친다면 요 높이만큼의 요 라인을 벗어난 위치에서의 그 높이만큼을 목표 주가로 설정한다. 우리나라 도서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게. 윤정두가 정형화해서 다 해놓은 거예요. 서양식 패턴 분석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줄거놓고 예를 들면은 오늘도 이제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한 분께서 삼성전자 78,000원 이탈되면 개인들 투매 나오지 않을까요? 개인들 투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아니에요. 개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인덱스 상품에 연동돼 있고
그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물량을 뭐 개인들이 몇십만 주 살 수 있고 100만 주 살 수 있고 예전에 액분하기 직전에 저쪽 그 광주 쪽에 아주 극대형은 아닌데 그죠? 광주 쪽의 건설사의 오너 자제분이 회사 관계자겠죠 그분도 3천억 원의 삼성전자에 매수를 했어요. 고점에서 그것도 그 당시 기준의 고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고점이 아닌 거지 지금 뭐 그죠? 그렇게 해서 뭐 3천억씩 사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 개인이 뭐 개인도 아니지 회사 자금에서 샀으니까 그런 경우에 당일 기준에서의 변곡 부분은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일반적인 기준에 개인이 사가지고 추자바뀌지 않아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해지 그 금액이 한두 푼이야? 인덱스 상품의 추정 물량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면 그쪽에서 매수든 매도든 연동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ETF 상품, ELS, ELW, 대차 상품, 또 파생에 대한 해지 범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뭐 왜곡되지는 않아. 개인들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 쪽에서 이건 그저께 정기전 접종에 매도한 거고 어제 1조 6천억 매도한 기준에 1조 9,600억이 1조 6천억 중에서 9,600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그들이 8천억. 그리고 이제 다이와가 1,000억 해갖고 9천억. 오늘의 기준에서도 이제 하이닉스는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뭐 전망 부분 하향과 함께 이제 그들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거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는 않아요.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의 PER 얼마예요? 12배 추정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실적 기준으로 감안했을 때는 10배가 안 나옵니다. 이제 9배. 삼성전자가. 포스코가 얼마 전에 41만 3천원까지 갔을 때가 PER이 10배입니다. 철강이 PER 10배 가는 이 장애, 이 유동성, 돈이 풀린 이 장애. 삼성전자 그 실적 금액의 면이 아닌 전체 영업이익의 30%, 28%를 하는 삼성전자의 PER이 철강 포스코만 못하게 9배? 물론 뭐 지금야 포스코도 늘려있지만 하이닉스는 6배가 안 돼? 5배? 5배 수준? 응? PBR이 삼성전자 지금 오늘 기준에 1.9로 나와 있는데 물론 내년치로 하면 이제 삼성전자 좀 낮아지긴 해요. 하이닉스가 1.09배, 08배? 아이고 참. 무슨 뭐 유틸리티 업종이야? 그럼 다른 쪽에서 안 보고 우리가 뭐 삼성 SDI를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응? 삼성 SDI가 이렇게 3.89배 PBR을 갖고 있다? 그럼 얘는 그러면 4분의 1 토막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 주가 조정 받으면 그런 얘기 하겠지. 응? LG화학에 대해서 물적 분할의 자회사 부분에 대한 할인 요인을 갖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 야,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 자기의 화학 쪽에 영업이익 순이익 가지고 여태 통합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성장성 프리미엄 받긴 했지만 그럼 삼성전자는 거품 아닌가? 에? LG전자의 그 2차 전지 산업이요. 작년 적자에 작년에도 적자. 어? 전기전자 업종의 흑자로 모든 걸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작년에 적자. 어? 적자인데 뭐 그걸 뭐 어떻게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고 한다고 해도 적자라고. 올해 기준에서는 이제 IPO 성공하기 위해서 좀 그룹 차원에서 많은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겠죠. 왜 성공해야 되니까. 불법이지 않은 거는 다 동원을 할 거예요. 흥행하려고.
그럼 뭐 삼성 SDI가 2차 전지 성장성에 힘입어서 저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에 기인된 것이죠. 민주당 집권할 때까지는 뭐 거품이 크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럼 SDI가 저 정도 거품이라고 했을 때 LG화학이나 이노베이션의 기준 물적 분할을 한다 해도 그 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IPO를 한다 해도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봐야지 LG화학은 안 되고 삼성 SDI는 된다? 똑같은 사업에 결론적으로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사업 범위는 분야는 당연히 달라요. 다르다 할지라도 LG전자는 사실상 매출이 이거 처음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 좀 드무실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너무 작아요, 사실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작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말 그대로 70조라는 게 상상 좀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그 주가가 뭐 여전히 강세죠, 사실. 눌려 있다 할지라도 전체 추세 강세인데 이러다 보니까 강세이다 보니까 핸드스 사업 부분의 매각 부분을 잘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쪽에서는 잘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LG전자가 이제 전장 쪽에 치우쳐서 전장 쪽을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업 자체를 그룹 내에서. 예? 근데 물론 이제 핸드셋을 그 만년 적자기 때문에 21분기 적자인가요? 하여간에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적자였죠. 적자기 때문에 이제 그 철수해서 지금 당장에 뭐 기준을 잡아가는 것도 좋은데 핸드셋 부분에 흥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개선이 되잖아요. 어찌됐건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뭐 일단은 뭐 전장으로 간다고 하고 있고 그 핸드셋 사업 부분 철수가 무조건적인 또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별 말이 없는 거일 뿐이지. 그러면 이 LG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의 기준을 설정을 할 때는 LG전자 부분은 영업 마진이 안 나와요. 현재로서는 전장이 가시화되고 전장에서 뭐 어떤 뚜렷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백색가전의 기준에서 영업 마진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럼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됐건 주력주로서 편입을 하고 있는데 PBR이나 PER이 하이닉스가 LG전자에 비교해도 턱 없이 나죠. 거기는 성장성도 있고 D램이 안 되면 어떠나 10조를 주고 뭐 10조 규모가 사실 큰 게 아니에요. 전체 자산이나 뭐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10조 원을 주고 낸드 사업 부분,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해서 미국과 유럽 쪽에 전부 승인을 받았고 이제 중국 쪽 승인만 남았고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했고 그 매출이나 그 성장성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제한적인 LG전자, 네? 그 LG전자보다 PER, PBR이 월등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그 저평가인 상태 기준을 제가 볼 땐 조만간 바로 나와요. 그런 보고서가.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뭐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고. 현물 가격은 하락했지만 고정거래처 가격의 ASP가 강세를 띠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 무조건적으로 제 주장만이 옳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게 옳더라도 시장에서는 야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필요 없어. 단기 수급이 나갈 거야. 그래 조정을 계속 줄 거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철저하게 마지막 투매자락에서는 힘겹지만 이를 앙당 물고 이겨내고 그리고 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7%의 급락 부분을 윤정두가 새벽에 다 들여다 볼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또 평상시에 변동폭은 얼마였는지 우리나라 지수에는 선반영이 돼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추가적인 조정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개별적인 그
응? 악재 요인, 뭐 시장 점유율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면 오히려 우리는 호재 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응? 들여다보고 고민을 할 거고, 그 부분에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도력의 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격 반발력이 끝이고 도저히 여기서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돼서라도 어금니 악물고 정리를 해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은요, 일단은 투매에 동참하지 않는다. 현금 여력이 있으면요, 가격 매매수로 접근한다. 아니야, 난 싫어. 그럼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LG이노텍입니다. 시가총액 차이는 있지만 PBR 언급이 나와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DB하이텍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보셨으니까 이 기준점에서 여러분들께 금융사를 알려드려요. 하나 금융지주예요. 그쪽이 뭐 엄청난 뭐 잘못을 했다 아니지. 그분은 이제 정규 교육을 받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고,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PBR 1.1배 수준의 기준의 그 내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평가 국면을 이야기해야 될 판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또 새벽에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또 전략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황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개인 지분은 11%대, 지금 좀 늘어서 뭐 12%대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10%대 외국인 개인들 지분이 형성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시장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형성하고 만들어 갈 수는 없다. 메이저들 지금 외국인들이 한 46%,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53%까지 깨졌죠. 이제 52%대. 그 비중을 갖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 의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모건이 죽어라고 팔았다고 모건 이외의 창고에서 갖고 있는 물량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하이닉스 기준에 46%대 물량 어떻게 할 거야? 내일부터 하한가에 막 집어 던질 거예요? 그런 종목인가 지금? 아니죠. 아니 그리고 5%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다면 5%만 빼면 되는 거지. 그것도 과매도 권역에서 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두 종목의 약세 부분에 이제 잘 방어를 해놨고, 그리고 두 종목이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조정받으면 시장도 후폭풍이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어요. 시장 빠진 게 없잖아. 지수 기준에서도. 후폭풍이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돌려야 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황을 갖고 나와서 뭐 얘네는 못 가고요. 다른 거 하세요. 그래놓고 무슨 뭐 시가총액 2천억짜리, 3천억짜리, 5천억짜리 그것도 거래대금이나 나오면 괜찮은데 거래대금도 안 나오는 이상한 종목, 그런 종목 갖다 주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셔 봐야 계좌 시퍼렇게 된다고. 하이닉스가 안 되고 삼성전자가 안 되면 말 그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 23조짜리에 뭐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넥스사이언스 1조 이제 막 딱 넘긴 종목, 지난달 중순부터 해서 거래대금 그래도 2천억씩 터져주는 종목, 그런 쪽에서 한번 비중은 조절해야겠지만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내일 기준에서도 최근의 흐름처럼 2차 전지 부분, 아니 솔직히 2차 전지가 지금 왜 갑자기 움직여?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야 사실상은 에코프로 삼형제 그 변동성 확대 부분에 쏠린 부분이 더 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움직일 때에도 코스모 신소재도 코스모 화학이 시가총액 작은 애가 더 먼저 움직이고 먼저 강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 사실은. 뻥쟁이 윤종도 벌써 12시 51분이야. 아우, 뒷목이 땡겨 지금. 뒷목이.
일찍 끝낸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진짜. 거기다가 입장도 안 돼. 이제 아까 제가 이거 시간을 수정을 안 해놨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과 방에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입장을 하고 싶어도 시간을 수정을 안 해놓다 보니까 아닌데 아까 12시 반까지 였는데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져야죠.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고 저 때문에 못 주무시니까. 그래서 이 종목군들 빨리빨리 넘기고 기준 거래량 부분만 좀 잡아드릴게요. 저도 지금 뒷목 잡고 서 있어요. 서서 하고 있어요. 막 졸리고 저도 뭐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한계가 오니까. 그래서 요 문자 사인 이런 식으로 우리 정 의원님들도 딱 진짜 이날 기준에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에 압축을 해서 여기서 수익을 내고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뭐 에코프로나 이런 쪽도 잘 잡아내고 있어야 되는데 또 엇박자를 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런 종목 분명히 시가총액 5조 이상짜리 10조 이상짜리에서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하루짜리가 아니라 좀 더 강하게 혹은 하루짜리더라도 저렇게 상한가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그 내용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 내용 때문에 대박 났어요. 삼성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이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무슨 미리 내용이 노출돼 있었잖아요. 삼성 승인 부분. 그러니까 승인한다 확정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나 이런 게 표출돼 있었기 때문에. 자,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이렇게 보시면 6월 17일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한두 번 나와요. 일봉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거래대금. 6월 그리고 6월 17일까지 기준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어. 8만 원이 이탈되면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그건 그냥 명목 가격 8만 원 말씀드린 거예요.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거래 터지는 날 들어가십시오. 근데 이제 거래 터지는 날 이때 바로 따라붙기가 쉽냐고. 그러지 못하다 보니 또 8만 원 이탈될 때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따라붙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건을 비중을 갖고 오신 분. 근데 냅뒀더니 가더라 이거야. 아닙니다. 냅뒀더니 가는 경우 여기서 더 간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싫어 냅뒀더니 가던데 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락에서 또 편입 거래량 터지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찍 봤다면. 근데 누군가가 갖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은 참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리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짤없어 우리는 편입이야. 예를 들면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이야. 끝. 근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신 분들은 뭐 이게 N장 패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실적이 어쩌고 한 방에 하한가 맞은 거예요. 한 방에 하한가. 이날 종가가 하한가 수준이었죠. 그렇게 해서 한 방에 6만 원대로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거래 대금이 없을 때 대형주 기준에 지금 현재 실적이 뒷받침돼서 또 모멘텀이 충분하게 확인된 종목 기준에 수급이 있는 종목을 보고 거래 대금 있는 것도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대형주의 실적이나 수급 부분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신풍제약의 거래량 변동성의 기준에서 들여다본 펀드멘털은 없잖아요. 솔직히 이게 무슨 펀드멘털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거래 대금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일 당장 우리도 이제 현금 비중 있으신 분들 VVIP 회원님들이시든 VIP 직장인 방이든 문자 방이든 결론은 그 기준에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내일 기준에 거래 대금이 오늘 1조 1천억이지만 7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는지 1,000만 주 정도 명목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 주 정도면 뭐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7% 10% 기준의 흐름은 나올 수 있겠다. 그 기준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은. 그래서 그게 그 거래량 거래 대금이 안 터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간다. 오늘도 우리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어제 설정을 해드리고 근데 셀트리온이 움직여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움직인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먼저 뭐 예를 들면 7% 가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늦게 움직였지만 걔가 15% 20% 가더라.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셀트리온이 멀쩡하게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한 15% 가니까 셀트리온 덩달아 간다. 이거는 주도력을 못 가져가요. 응? 주도력을.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나란히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그 모멘텀을 찾을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다 보면 본인들이 알아서 거래가 터트려지죠. 근데 오늘의 기준은 거래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죽은 거래량에서 시초가 넘기고 양봉 나온다. 그거는 들어가 봐야 변동성이 안 나와요. 신풍제약 마찬가지. 여기서 변동성이 나오려면 내일 개장 초부터 거래가 어떻게 돼? 터져야 됩니다. 근데 시간에서 사실상 거래가 제한적이었어요. 거래 대금은 형성이 됐는데 주가 부분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기준에 갭 상승이 살짝 나와줘서 강세를 띄지 않는 한, 예? 갭 상승이 그래도 한 2% 이상 전후 최소 그렇게 돼야 동시효과 물량이 실릴 거고, 그래야 1000만 주로 향하는 거래량이 수반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죠. 그죠? 변동성이 나오기가.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아, 오늘 뭐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근데 뉴스잖아. 아, 이게 공시로도 나왔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아이고, 이거 한시네. 저 어여 퇴근하세요. 퇴근. 이렇게 해서 투자 판단 관련,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자율 공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의무 공시예요, 자율 공시예요. 써 있을 텐데. 잠시만요. 왜냐하면 의무 공시가 이제 그 자율 공시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의무 공시는 아닌 걸로. 의무 공시는 의무 공시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시장에서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매출의 30% 이상 증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투자 유의사항 해갖고 임상실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10% 가지고 꿈만 갖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꺾여서 내려왔으니까 전체 사람들이 그렇게 보겠다? 아니야.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얘는 한번 간돌해 봐야지 해서 뭐 많은 또 매수 세력이 붙어가지고 변동이 나올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공시라도 나와주면 그나마라도 그래, 요 기준에서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볼게, 이렇게. 근데 아니 그조차도 죄송합니다. 7월 5일 거네. 아유 죄송합니다. 7월 5일 거네. 근데 오늘 뉴스가 나온 거지 그러면. 에? 이쪽 거래소 공시는요. 7월 5일 거네. 그러니까 오늘의 변동성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의무 공시도 없고 조회 공시는 뭐 별거고, 하여간에 뭐 자율 공시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율 공시라는 거는, 의무 공시는 진짜 매출의 증가라든가 이런 계약 수주 계약이나 이런 걸 내는 거예요. 그것도 규모 이상이 돼야 그건 의무 공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뉴스 나왔을 거 아니야. 오늘 신풍제약 뭐 이래 갔습니다 하고 쫙 뭐 오늘 왜 신풍제약 외곽계부터 해서 막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막 쓰레기 기사들 말고 뭔가 뉴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뉴스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의무 공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럼 자율 공시라도 하면 되는데, 자율 공시를 못 하는 내용이니까 자율 공시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벌점 맞고 퇴출돼, 퇴출. 그러니까 10일 기준에 이제 이쪽 그 뭐 10일에 11시 12시 넘어서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움직였으니까 얘네들 무슨 뭐 완전 이게 쓰레기장 돼가지고, 원래 이게 인포모셜이라고 그러거든요. 광고쟁이들 이걸 못 넣게 했었는데 돈이 되니까 지들이 광고 받고 이걸 넣어줘. 고객들 질 떨어지는 거 생각 안 하고. 하여간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네이버 포털을 가시든 한번 보시면은 뭔가 보도자료가 하나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공시도 못하는 내용이 뭐예요? 회사 차원이든 아니면 누군가가 뿌린 거지 그냥. 보도 자료를. 아무 내용이 아니, 검증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종목이 대부분 다 그래. 바이오가 윤정도보다 더 많이 알아. 완전히 뭐 의학 박사야 그냥. 아주
근데 보면은 공시 내용조차도 없어.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증권사 보고서도 없어. 그럼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그래서 미련을 갖지 말고 철저하게 기계적으로만 대처해야 된다. 아시겠죠? 철저히 기계적으로만.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놓고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2조 원장에 얘는 아예 뭐 66% 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자체를 갖고 가기가 어려운 종목인 거죠. 원체 거품이 끼어 있으니까.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가총액이 왜곡돼 있죠. 왜곡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그리고 순저를 명확하게 지킬 수 있는 분들, 뭐 그런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는 바꾸셔야 되겠고, 또 기존에 이제 그 증자까지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증자까지 받으신 경우라서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하세요. 퇴근들 하셔야지, 시간 늦었는데. 그래서 증자까지 이제 그 받으신 경우들 물량이 이제 들어오는데 물량 들어오기 전에 이제 공매도 미리 매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좀 하시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변동성하고 거래량 보시죠. 그런데 이제 원체 변동성이 현재로서는 가볍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안책으로 에코프로를 조금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린 건데, 에코프로 기준에 일단 상한가까지 이제 한번 나온 상태라서 여기도 뭐 저평가나 성장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뭐 저평가나 이런 기준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요 기준, 이게 왜 에코프로가 그 8월 9일날 상한가 갔는데 5.95% 수익률짜리가 들어가 있죠. 방송국에서 잘못 올려놨나? 그럴 일은 없는데. 에코프로 상한가 화면 한번 찾아서 다시 넣어주세요.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에코프로 부분도 이제 빨리 넘어가면 얘는 이제 500만 준다. 오늘 400만 주 잡아드렸는데 또다시 움직임이 나와줘 버린 거죠. 자, 맨 처음에 요 흐름 보세요. 요 흐름. 요거. 캔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 예? 잘 보시면요. 여기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잡혀 있죠. 상승 장악 확인형.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상승 장악 확인형. 여기 상승 장악형, 변형, 샛별형, 거래대금은 월봉이니까 터져주면 된다. 이게 7월 15일이고 이게 5만 원 수준입니다. 이 상승 장악형에 대한 교육 교재 아까 올려드린 거고, 점진적으로 이 캔들 크기 커지는 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커지죠. 하나 둘 셋, 더 커지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커지죠 지금. 계속 커지는 것만큼의 수익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다.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 BM, 삼형제 다 좋아요, 행복해요. 역순으로 보는 거예요, 역순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해서 9일날 같은 경우에 5분봉의 기준에서도 상한가 간 날입니다. 단계별로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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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박.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끝내주죠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러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별다른 거 없어요. 성장성 있고 저평가는 아닙니다. 성장성이 뛰어나고, 다만 500만 주씩의 거래가 터져야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실려야 이제는 시장에서 변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시가총액은 이제 1,800만 주대 종목이기 때문에 10만 원 위쪽에서의 흐름, 뭐 거의 뭐 2조 가까이 되는 그런 흐름에서 오늘까지도 계속 수익계획 기준을 올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앞으로는 교육을 정형화해야 되는 교육 자료를 가지고 17일부터 우리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행복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내일 기준에서도 개장 전에 우리가 멘탈 딱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지금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흐름이 우호적인데 내일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진짜 또다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충격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땐 전체 시장도 감당 안 돼요. 그 말장난하는 친구들 얘기 듣고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 다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 깨진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력 종목에서 힘든 건 힘든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나 배울 거는 1,000억 원의 거래대금 수준뿐이 안 됐기 때문에 추세 매매 기준만 잡아드렸어요. 왜? 에코프로 앞전의 흐름에서 누적 수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장악형 떠 있죠. 떠 있는데 이거는 개별 매매 들어가기도 참 애매한.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은 캔들 패턴의 기준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신뢰도를 부여하기 어렵다. 근데 여기서 거래가 터져줍니다. 그나마 몇백억이라도. 그럼 개별 매매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제 뭐 실적이나 성장성 보지만은 다 뭐 실적 성장성 안 좋은 종목이 있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지. 예?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그런 가운데 수급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수급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가운데 거래대금이 일부 이제 터져주면서 변동이 이렇게 확대된 거는 에코프로 HN의 변동성의 확장.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면 들어갈 수 있겠냐고 사실. 근데 그런 날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런 날. 뻥이 아니라. 이 날을 놓쳤다면 그 이후에서 매번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매번 말씀드린 게 스스로가 그냥 이걸 오버슈팅이에요. 이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전날도 거래대금이 뭐 음봉으로 떨어졌다 돌리면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돌렸다면은 그리고 나서 꼬리 달리고 또 밑으로 내려갔다면 접근하실 수 있어요. 응?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도 거래대금이 무조건 앞전 거래대금을 월등히 넘길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일정 범위는 이제 수반해줘야 되는 건 맞고 지금 전화해봐야 전화 못 받아. 조금 전에 퇴근했잖아.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셔야 돼 이제는. 갭상승의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저렇게 12만 5천 원까지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 갭에 대한 교육도 이번에 교육 제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자료 제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는 400만 주가 아니라 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을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윗꼬리가 달려있어서 정점 인식을 잡는다? 그 예단할 필요 없다. 정점이 잡히면 알아서 거래가 죽는다. 거래 터지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한다. 고점에서 설정이 됐다? 그럼 손절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이런 종목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모든 게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우신 기준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3조짜리 종목에서의 상한가 이런 문자 받으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차분히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육방에 계신 분들께는 오리엔테이션 이전의 흐름이어서 VVIP 이제 회원님들 라이브 영상 잘라서 올려드리고 전략도 올려드리고 했지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방은 교육이에요. 교육 18시간짜리 교육을 해드리면서 뭐 어디 와우넷이나 가보세요. 뭐 4-5시간 검증 안 된 내용 가지고 와서 윤정두가 만들어준 교육 자료도 많아. 농담이 아니고. 그거 갖고 와서 뭐 200만 원 내세요. 100만 원 내세요.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는 이거 대단한 것 같다. 결국은 검증이 하나도 안 돼. 검증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안 돼. 2분의 1 밀려내려면 거기서 편입하세요. 얘기했잖아. 2분의 1 밀려내는데 거기서 왜 편입을 해? 거래가 터지고 돌려야 편입하는 거예요. 이평선에서도 5일선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세요. 5일선 이탈되면 차익 실현이 아니라 5일선 이탈되면은 기울기를 놓고 보면서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짓고 다시 기울기를 올라탈 수 있다면 대기 상태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5일선 이탈되면 차익 실현, 5일선 올라타면 그게 아니에요.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전체 이평선에. 그것에 대한 그램별의 매매 법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만 제대로 딱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1%, 여러분들이 1%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립해서 나간 전문가들이 응? 트럭으로 몇 대야 농담해라. 각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죠. 와우넷부터 해서 와우넷은 없나 5명 이상이 들어가 있지. 응?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연세 많으신 분도 있어.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연세 한참 많은 분도 있어요. 회사 1년 이상 있었던. 거기 이토마토, 이데일리, 엠베는 뭐 무지하게 많고 MTN은. 그래서 그런 기준에 여러분들이 흐름들을 그들은 마케팅을 배우러 왔지만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으러 오셨잖아요. 교육 완전하게 받으시고 이번 기회에 1년 6개월 만에 진행해 드리니까 그리고 나는 어렵다 하시면 그냥 라이브 방송 들으셔서 수익이 목적인 거지 교육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벌써 1시 12분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영원히 행복하자. 0000 한번 가시죠. 영원히 행복하자. 0000